한화를 로키드 마틴 같은 종합방산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 버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포부죠. 그리고 이 포부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대부분 사람들은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승현 회장은 한화는 카이를 정말로 품에 안게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카이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카이가 매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이 매각서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022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이 지분 매각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카이는 일절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앞으로도 절대 카이를 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민영화의 진심인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살피면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는 카이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제로 윤 은행장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매각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한화는 김승현 회장은 카이를 정말로 원할까? 이걸 살펴봐야겠죠. 김승현 회장이 꿈꾸는 로키드 마틴, 바로 그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의 성공 방정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끊임없이 경쟁자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불려온 기업입니다. 인수합병, 그게 바로 로키드 마틴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으로 우뚝 선 비결이죠. 아마 전투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도 이 전투기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F-16, 펠콘, 바이퍼 등 멋진 별명도 여러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가운데 하나죠.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전투기이기도 하고 로키드 마틴의 최고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F-16이 사실 로키드 마틴이 처음부터 생산하던 게 아니거든요. 바로 로키드 마틴의 경쟁자이자 세계 5위의 방산기업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개발해 생산하던 전투기였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1993년 로키드 마틴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네 소형 전투기 부문 우리한테 팔래? 그리고 로키드 마틴, 아니 그때는 로키드였거든요. 로키드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그러지 말고 반대로 내가 15억 달러 줄 테니까 너네 전투기 생산 라인을 우리한테 팔아라. 오히려 로키드가 역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이 역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세기의 딜이 성사됩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전투기 생산 부문이 로키드에게 넘어간 거죠.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포트워스에서 만들던 F-16은 현재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2012년 F-16의 개량형인 F-16V를 공개하면서 이 전투기는 2060년까지도 쓸 수 있을 것, 이렇게 자신하기도 했죠. 애초에 이 로키드 마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수합병으로 생겨난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까 F-16 생산 부분을 인수할 때는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로키드였다고 했잖아요. 로키드는 1994년 군용 항공기와 우주 발사체 전문 기업인 마틴 마리에타와 합병해서 로키드 마틴이 됩니다. 거기다 이 마틴 마리에타 있잖아요. 얘네도 심지어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방산업체예요. 군용 항공기 제작사 마틴 컴퍼니와 우주 발사체 기업 아메리카 마리에타가 합병하면서 마틴 마리에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1993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우주 시스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거대한 우주 사업체로 성장한 곳이죠. 어떠신가요? 한화가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로키드 마틴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 김승현 회장도 한화를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시키기도 했어요. 김승현 회장이 한화 회장에 취임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무려 29살입니다. 지금 저보다 어려요. 그리고 취임 이듬해, 그러니까 김 회장이 겨우 30살의 나이로 추진했던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 인수합병은 지금까지도 김승현표 인수합병의 백미로 꼽히고 있죠.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은 당시 2차 오일 쇼크 이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소위 부실 기업이었어요. 당연히 이 인수합병은 주위 모두가 반대했죠. 하지만 김 회장은 뚝심으로 이 인수합병을 밀어붙인 다음에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대한생명 인수 역시 빼놓을 수 없죠. 2002년이었는데요. 대한생명은 한화의 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흑자 전환까지 무려 6년이나 걸렸지만 지금은 한화생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화금융산업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말 예술적으로 정리한다는 뜻에서 로이터, 산케이신문 등 외신으로부터 구조조정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김승현 회장이, 그것도 한화를 종합방산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는 김승현 회장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 카이가 매물로 나왔을 때 그냥 지나칠 가능성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645억 달러와 48억 달러, 각각 로키드 마틴과 한화 방산 사업의 매출 규모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로키드마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두 회사의 방산산업 사이에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하나는 2030년까지 글로벌 톱10 방산기업 진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10위 방산기업인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와 하나 방산사업의 규모를 비교하더라도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적극적인 인수합병이라는 방법이 없이는 사실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김승현 회장은 인수합병을 통해 진짜로 하나를 글로벌 톱10 방산기업으로 우뚝 세울 수 있을까요? 구조조정의 마술사로서 김승현 회장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날을 기대해봅니다.